전산회계 1급 기출 분계 문제풀이 비용과 수익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과 회계 33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월 25일 기획부사원 이승현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소득세를 공제하고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했다. 급여는 150만원이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소득세를 뺀 나머지를 보통예금 지급했다 그랬죠. 차변에 급여 150만원이 되고 대변엔 예수금 21만 3천원, 나머지 보통예금 128만 7천원 되겠습니다. 9월 1일 영업부 직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100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이 금액에는 연금운용에 따른 수수료 5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확정기여형일 때는 퇴직급여라는 계정과목으로 처리한다 그랬죠. 차변에 퇴직급여가 되면서 1000만원에서 50만원 빼면 950만원, 그리고 수수료 있죠. 수수료 비용이 50만원, 대변엔 보통 예금이 1000만원 되겠습니다. 만약에 확정기여형이 아니고 확정급여형이었다면 이건 퇴직연금이 되겠죠.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됩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 950만원, 그리고 수수료 비용 50만원,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9월 10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8월분 건강보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회사 부담분이 있고 종업원 부담분이 있죠.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 부담분 복리후생비죠. 차변에 복리후생비인데 생산직 직원이 있고 영업부 직원이 있죠. 생산직은 제조로 처리하고 제조가 18만원이고 또 복리후생비 판매관리비 영업부 직원은 빼면은 18만원 빼니까 20만 2천원, 그리고 종업원 부담분 있죠. 이건 예수금이죠. 차변에 예수금 38만 2천원, 대변은 모두 다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랬죠. 현금 되겠습니다. 9월 2일 보유 중인 제품을 공장 직원들의 복리를 위하여 공장 내 직원 식당에 설치하였다. 복리 위한 거죠. 차변에 복리 후생비가 되면서 공장이니까 제가 됩니다. 제조원가 3만원, 그리고 대변엔 제품 3만원. 이 제품이 올 때는 적요를 반드시 기록한다 했죠. 적요 8번을 기입을 해야 됩니다. 9월 3일 당사는 영업부 직원 김상호 모친 조의금으로 10만원 현금으로 전달했다. 역시 이것도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합니다. 9월 4일 경북의료로부터 관리부에서 사용할 유니폼 한복을 구입하고 대금 6만 5천원 당사 어음으로 발행하였다. 비용으로 계상하고 거래처 코드 5001번으로 등록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역시 이것도 유니폼을 구입했죠. 차변에 복리 후생비가 되면서 어음으로 발행했지만 지급어음이 아니고 미지급금이 됩니다. 미지급금 6만 5천원입니다. 상품과 원재료일 때만 지급어음이고 나머지는 다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9월 8일 홍콩 지점 관리를 목적으로 대표이사의 국외 출장 왕복 항공료 300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여비교통비죠. 차변에 여비교통비 300만원, 대변엔 미지급금 300만원. 이 미지급금은 국민카드라는 거래처를 적어야 됩니다. 9월 9일 당사는 매출 거래처인 종로에 선물을 하기 위하여 롯데마트에서 갈비 세트를 구입하고 전액 카드로 결제했다. 거래처에 주는 거죠. 그래서 차변엔 접대비가 되면서 대변엔 미지급금이 됩니다. 미지급금 25만원. 9월 10일 원재료 매입처 직원과 식사를 하고 식대 12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역시 이것도 접대비로 처리합니다. 차변에 접대비, 대변엔 미지급금. 만약에 이것이 거래처가 아니고 종업원들에게 준 거라 그러면 일반 전표에 오지 않고 매입 매출 전표에 카가 매입으로 기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9월 11일 재경팀 사무실에 사용하는 전화의 요금 12만 5천원 은행에 현금 지급했다. 전화요금이죠. 통신비로 처리하죠. 차변에 통신비 12만 5천원, 대변에 현금 12만 5천원. 9월 13일 지난달 도시가스공사에 대한 공장 가스 수도료 5만 4천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 지급했다. 공장 가스 수도료니까 가스 수도료는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죠. 대변엔 보통예금 5만 4천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것은 전기요금이 있고 전기료 그리고 수도료 그리고 가스료가 있는데 영업부에서 발생했다. 본사에서 발생했다면 이거는 수도광열비로 처리합니다. 모두 다 수도광열비로 처리하지만 이것이 공장에서 발생했다. 그러면 전기료는 전력비라는 계정과목으로 처리를 하고 수도료와 가스료는 지금 문제처럼 가스 수도료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9월 14일 전기요금 본사와 공장의 전기요금을 보통예금에서 인출됐죠. 이 전기요금 나왔네요. 본사는 수도광열비, 공장은 전력비니까 수도광열비 40만원, 전력비 50만원, 대변엔 보통예금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금과 공과 계정은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면허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에 대한 세금하고 공과금, 법정단체 협회비, 그 다음에 사용자단체 협회비, 상공회수 회비 등이 두 가지 섞어서 세금과 공과 그러는데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임의단체 협회비 같은 것은 기부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9월 15일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건물에 대한 재산세 125만원과 영업부 사무실에 대한 재산세 210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재산세이기 때문에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겠죠. 차변에 세금과 공과 공장이니까 제 125만원 또 세금과 공과 판 210만원 대변엔 현금. 9월 16일 법인세, 주민세, 법인기둥할 주민세 6만 5천원 구청으로부터 부과되었으며 국민카드로 납부했다. 종업원 숫자에 대해서 구청에다가 주민세를 내요. 이런 경우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합니다. 차변에 세금과 공과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면서 대변엔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9월 17일 협회비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죠. 역시 차변엔 세금과 공과가 되겠습니다. 세금과 공과 10만원 대변에 현금 10만원. 9월 10일 공장 근로자 급여와 관련된 원천 징수 금액 중 국민연금, 회사 부담금 포함과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국민연금의 비용과 관련되는 부분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국민연금이 32만 4천원인데 회사 부담이 16만 2천원이고 근로자 부담분이 16만 2천원이죠. 그리고 소득세가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분계를 하게 되면 일단 국민연금 회사 부담금은 세금과 공과로 하라 그랬죠. 여기다가 세금과 공과 제조 원가에 16만 2천원 그리고 근로자 부담금 16만 2천원 있죠. 이거하고 소득세 22만원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 38만 2천원은 예수금이죠.
예수금 38만 2천원. 대변은 모두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9월 19일 영업부 건물의 임차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를 건물 소유주에게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임차 계약 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 부담으로 체결하였음. 감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50만원임. 이 간주임대료는 뭐냐면 건물을 계약할 때 우리가 보증금을 내거든요. 이 보증금이 1억이다. 그리고 매월 우리가 임차료, 그러니까 임차료는 1000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임차료 1000만원하고 부가세 100만원 해서 매월 1100만원을 건물주에게 납부를 하면 되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보증금이거든요. 이 보증금에 대해서 이자 계산합니다. 이자 계산. 이자를 계산해서 수익으로 처리해요. 수익으로 처리해서 부가세를 내라. 부가세 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간주임대료예요. 보통은 이 간주임대료는 건물주가 다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를 임차인 부담으로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서 따져봤더니 간주 임대료가 50만원 정도 된다. 그러면 임차인은 어떤 분계를 하냐면 돈은 1100만원에다가 간주 임대료 50만원도 같이 주는 거죠. 그러면 차변에 이렇게 분계됩니다. 임차료 1000만원. 일단 임차료는 1000만원 되고, 부가세 내는 거 있죠. 부가세는 부가세 대급금. 이건 나중에 환급 받는 겁니다. 환급 받기 때문에 부가세 대급금 100만원. 그리고 이 간주임대료. 이 간주임대료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합니다. 세금과 공과 50만원. 대변에는 현금이 1150만원 이렇게 처리하죠. 그래서 월세는 임차료라는 비용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부가세는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하고, 간주임대료는 세금과 공과로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분계니까 부가세 50만원만 분계하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세금과 공과 50만원, 대변엔 보통예금 50만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9월 20일 영업부 사무실에 임차료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차변에 임차료 50만원, 대변에 현금 50만원이 됩니다. 수선비에 대한 거죠. 9월 21일 회사는 공장 벽면이 노후되어 새로이 도색 작업을 하고 이에 대한 비용 100만원을 3안에 50만원을 현금 결제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자, 도색 작업을 했죠. 이럴 때 이거는 수리를 위한 거기 때문에 수선비로 처리합니다. 위에 보면 건물, 기계, 비품 등 수리비, 요거는 수익적 지출에서 비용 처리해서 수선비로 처리하는데, 자본적 지출, 가치가 증가될 때는 자산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도색 작업은 원상 복귀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수선비로 처리를 합니다. 차변엔 수선비, 공장이니까 제조 원가 100만원, 대변에 현금 50만원, 나머지는 미지급금 50만원. 9월 20일 파손된 건물의 유리를 교체하고 대금 150만원 당자수표를 발행했다. 이것도 현상 유지니까 수선비로서 처리합니다. 차변에 수선비 영업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합니다. 150만원. 대변에 당좌 예금 150만원이 됩니다. 9월 20일 당사의 상품을 보관하는 창고의 화재와 도난에 대비하여 동부화재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15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보험료 지급했죠. 차변에 보험료 15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150만원. 9월 23일 현대오일 주유소에서 공장용 화물차에 주유를 하고 주유대금 5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요거는 문제가 잘못됐습니다. 이 공장용 화물차일 때는 이거는 카과 매입으로 가야 되죠. 이거 잘못됐어요. 화물차가 아니고 일반 전표에 오려면 승용차에 돼. 승용차인데 이 승용차도 1000cc 이상 불공 매입분에 대한 게 바로 일반 전표로 옵니다. 그래서 오늘 화물차가 아니고 승용차입니다. 화물차가 될 때는 여기에 오는 게 아니고 매입 매출 전표로 갑니다. 그래서 차변에 차량 유지비 5만원, 대변엔 미지급금 5만원이 되겠습니다. 9월 24일 영업부용 승용차, 여기도 승용차 나왔죠. 수리하고 수리비 15만원 카드를 결제했다. 역시 차량 유지비 15만원이고 미지급금 15만원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가면 차가 승용차가 있고 그리고 화물차가 있어요. 이 화물차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매입 매출 전표로 가서 카과 매입으로 해요. 그러나 승용차는 두 가지로 따져서 1000cc 미만 하고 1000cc 이상. 1000cc 이상일 때는 이거는 불공 매입이고 1000cc 미만은 카과 매입이 됩니다. 그래서 승용차 아무 말이 없는 승용차는 불공 매입으로 처리를 해서 일반 전표로 오는 겁니다. 그 승용차 1000cc 미만의 거하고 화물차는 카가 매입으로서 매입 매출 전표로 가게 됩니다. 여기는 지금 화물차가 아니고 승용차가 되겠죠. 승용차. cc가 없는 승용차는 전부 다 불공 매입이기 때문에 일반 전표로 오게 되는 겁니다. 9월 25일 주식회사 강원전자에 샘플 발송을 위한 한일택배 택배비 9,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운반비로 처리하죠. 차변에 운반비 9,000원, 대변에 현금 9,000원입니다. 9월 26일 생산 직원의 원가 절감 교육을 위해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교육하고 강사료 중 원천 징수세 99,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290만 1,000원은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강사의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했다. 생산 직원 교육을 위한 거죠. 그래서 차변에 교육훈련비 300만원이고 원천 징수하는 건 예수금으로 처리합니다. 나머진 보통예금으로 처리합니다. 9월 27일 본사 영업사원에 대하여 새로이 명함을 인사하여 배부하였다. 대금 9만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명함 인쇄비 도서 인쇄비로 처리합니다. 차변에 도서 인쇄비 9만원, 대변에 현금 9만원. 9월 28일 본사 관리사무실에 사용할 A4 용지를 문거점에서 현금으로 구입하고 아래 영수증 수취한 후 비용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거래처 코드는 설정하지 말 것. 복사 용지죠. 차변에 소모품비 29,000원, 대변에 현금 29,000원. 사무용품비로 해도 맞는데 일반적으로 소모품비로 처리합니다. 9월 29일 신입사원 채용을 위하여 생활정보지 가로수에 신입사원 채용 광고를 게재하고 대금 10만원 당전 발행 당자수표로 지급하였다. 차변에 광고 선전비 10만원, 대변에 당좌예금 10만원. 9월 29일 생산 라인에 필요한 외국 기술 서적의 번역을 의뢰한 프리랜서에게 번역비 100만원에서 원천 징수세액 33,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자기압수표로 지급하였다.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것. 이미 답이 나와 있네요. 수수료 비용으로 하라 그랬죠? 차변에 수수료 비용 100만원. 대변엔 원천 징수는 예수금, 나머지 현금 96만 7천원. 영업의 수익 계정 과목을 설명합니다. 먼저 이자를 받게 되면 이자 수익으로 처리하는데
만약에 원천징수를 당하면 차변에 선납세금 계정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을 소유하면 배당을 받는데 배당금 수익으로 처리하고, 만약에 판매 수수료를 받을 때 이럴 때는 수수료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화재가 발생해서 보험금을 받았다 할 때는 보험금 수익으로 처리하고, 자산 수증이익은 무상으로 자산을 증여받을 때, 채무 면제이익은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을 때, 영업의 비용으로는 이자 비용, 그리고 기부금, 그리고 재해 손실, 전기의 비용이 발생했을 때는 전기오류 수정 손실, 그리고 매출 채권이 아닌 기타 채권, 대여금, 미수금 등이 못 받게 됐을 때 기타의 대손상합비로 처리합니다. 외환차손, 그리고 외화환산 손실, 반대는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등이 있습니다. 10월 1일 보통예금 계좌에서 30만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하였으며 원천징수 법인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원천징수세율은 14%로 가정한다. 이자를 받은 것이니까 대변엔 이자 수익이 됩니다. 이자 수익 30만원 되고, 이자 받으면서 원천징수세금 낸 거 있죠? 이건 선납세금 처리합니다. 선납세금 14%, 나머지는 보통예금. 10월 2일 7월 17일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제품 원가 1000만원이 제한 보험금 700만원을 보험회사로부터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당사는 사면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보험금 받았죠. 보험금을 받았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700만원, 대변엔 보험수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월 3일 판매 영업부에서 당사 제품 외에 타사 제품의 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 5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업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럴 때는 차변에 현금이 되면서 대변에는 수수료 수익으로 처리를 합니다. 10월 4일 대표이사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수증받았다. 수증이란 말은 받을 숫자 증여, 기증받았다는 얘기죠. 차변에 토지가 되고 대변에는 자산 수증 이익으로 처리합니다. 10월 5일 당사의 최대 주주인 김상수 씨로부터 제품 창고를 거절할 토지를 기증받았다. 토지에 대한 이전 비용 500만원은 당자 수표를 발행해 지급하였으며 이 토지의 공정가치는 1억 5천만원이다. 그러면 차변의 토지는 얼마가 되냐면 1억 5천에다 500도 하니까 1억 5,500만원이 되고, 대변의 당좌 예금은 500만원, 그리고 기증받은 거 있죠. 자산 수중 이익은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0월 6일 거래처인 주식회사 어치상사의 미지급금 1000만원 중 700만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고 나머지 금액은 면제받았다. 차변에 미지급금이 되겠죠. 미지급금 1000만원, 대변엔 보통예금 700만원, 그리고 채무를 면제받았으니까 채무 면제이익 300만원이 됩니다. 10월 7일 개인 김도나 씨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 비용 150만원이 발생하여 원천징수세액 41만 2,500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자기 압수표로 지급하였다. 이자를 지급하는 거죠. 그 차변에 이자 비용 150만원 중에서 세금을 떼었죠. 원천징수 예수금 41만 2,500원, 나머지는
자기압수표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이 되겠습니다. 10월 8일 강한 태풍으로 재난을 당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성금 300만원을 주민센터 현금 지급했다. 기부금이죠. 차변엔 기부금 300만원, 대변에 현금 300만원이 됩니다. 10월 9일 생산된 제품 원가 500만원, 시가 850만원을 국군 이문품으로 전달하였다. 자, 제품을 전달했죠. 차변에 뭐가 되죠? 기부금, 원가대로 500만원, 그리고 대변엔 제품이니까 제품 500만원. 적요는 생략하지만 이렇게 제품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적요를 8번을 기입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10월 10일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 300만원이 화재로 소실되었다.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화재보험에 가입이 됐던 안 됐던 불이 났으면 재해 손실로 처리합니다. 재해 손실 300만원, 대변에 제품 300만원. 역시 이것도 적요 8번을 기입해야 됩니다. 10월 11일 회사는 전기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1000만원이 미계상된 점을 발견하고 일반 기업의 기준에 따라 즉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추가로 계상하였다. 발견된 오류는 중대하지 아니하다. 이럴 때는 작년도 비용이죠. 원래 작년에 할 때 퇴직급여, 작년에 이렇게 퇴직급여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작년에 이걸 누락됐죠. 그래서 올해 발견됐기 때문에 올해 퇴직급여는 아니니까 작년도 비용이다. 그래서 전기 거라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합니다. 차변에 전기 오류 수정 손실 1000만원,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1000만원. 10월 12일 꽃날에 대한 대여금 500만원이 동사의 파산으로 인하여 전액 대손처리하려 했다. 상환일자는 2014년 11월 7일이고 대손 충당금 잔액이 없다. 대여금이 대손 처리됐죠. 이거는 매출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처리합니다. 기타의 대손 상각비 그리고 대변엔 대여금. 아무 말이 없는 대여금은 단기 대여금입니다. 단기 대여금. 10월 13일 미국 기업인 뱅카 인터내셔널에 수출하였던 제품에 대한 외상 매출금이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다. 외상 매출금이 얼마냐면 2만 달러였죠. 그럼 수출할 당시는 10월 5일이니까 수출할 당시 곱하기 1,500원. 계산하면 3천만원이었네요. 외상 매출금 3천만원인데 오늘 1,300이 됐죠. 입금된 게. 그럼 곱해보면 얼마냐면 2,600만원이 입금된 겁니다. 그러면 차변에 보통 예금 2,600만원,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3천만원, 손해봤자 400만원. 이 400만원 이게 바로 뭐냐면 환차손, 외환 차손이 생깁니다. 반대일 때는 외환 차익이 생기겠죠. 이상으로 비용수익에 대한 분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